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파이썬을 이제 깔아 보시고요. 간단하게 실행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 파이썬을 설치할 때 파이썬으로 가시지 마시고요. 아나콘다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파이썬이 자동적으로 깔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나콘다가 여러가지 패키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나콘다를 까시게 되면 주피터가 같이 동시에 설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소 있죠. 네, www.anaconda.com에 들어가시게 되면 아나콘다 설치를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콘다에 대해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아나콘다라는 거는 우리가 파이썬 배포판입니다. 그래서 아나콘다라는 이 업체라기보다는 뭐라고 그러죠? 이 단체에서 만든 건데요. 이 아나콘다를 설치를 하신 이유는 수백 개의 파이썬 패키지를 이 아나콘다에서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아나콘다는 상업용으로 무료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이제 때때로 유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자, 아나콘다 배포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요 URL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2.7 버전이 있고 3.7 버전이 있는데요. 자, 파이썬 3.7을 사용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까시게 되면, 자, 들어가시면요, 지금 요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자, 요런 화면이 보이시고, 자, 윈도우 64비트로 이제 깔 거냐 32비트로 깔 거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야 여러분들 잘 아시죠? 64비트 이제 윈도우 시스템 확인해서 64비트시면 요즘 다 대부분 64비트잖아요. 그래서 64비트로 까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시면 32비트를 까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파이썬 3.9 버전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3.9 버전을 까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좌측에 이렇게 파이썬 버전 2가 있으면 2는 까시지 마시고 파이썬 3 버전을 까시면 됩니다. 자, 3.9 이상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그걸 까시면 돼요. 자, 설치를 하시게 되면, 자, 아나콘다를 한번 설치해 볼게요. 그래서 이 아나콘다의 32비트 배포판을 이제 설치 파일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파일 아나콘다 3 이렇게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설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여타 프로그램 까는 거와 마찬가지로 넥스트 버튼을 계속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아나콘다를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그래서 넥스트를 누르시면, 자, 라이센스 동의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냥 아예 어그리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저는 올 유저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필요하시다면 저스트미 혼자만 쓰실 거면 이걸 쓰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올 유저 누르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자, 넥스트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화면이 뜨시게 됩니다. 그러면 디렉토리를 선택하시게 되는 건데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가장 간단하게는 여기 브라우저 누르셔서 아나콘다 3라고 변경하시고 넥스트 누르시면 요 디렉토리에 설치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피터나 이런 거 사용하실 때 요 디렉토리를 이제 이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렉토리 안에 파일이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주피터에서도 파일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이게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동시에 켜고 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지금 제가 하나 서치해서 지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 옵션 화면에서는 요 그림처럼요, 자, 두 가지 옵션을 다 선택해서 인스톨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설치가 완료되면 화면에 한참 설치하시고 나서 이제 컴플리트라는 게 메시지가 이렇게 출력이 되실 거예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이때 넥스트를 눌러서 마지막 단계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시면, 자, 요런 게 나오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여기 넥스트 PC 버전 맞으니까 넥스트 누르시면, 자, 아나콘다 배포판의 설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포판 안에 여러 가지가 이제 쭉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이썬을 아나콘다를 까셨으면 이제 아나콘다라는 이름의 파이썬 배포판이 설치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쭉 보시면 여러분들 아까 설치 폴더를 아나콘다 3라고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폴더가 여러분들 맥 컴퓨터나 아니면 윈도우 탐색기에서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로로 이동을 해보세요. 해보시면 자 요렇게 요런 아나콘다 3라는 게 C 드라이브에 설치가 되고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돼 있죠. 아이들 RIB는 뭐냐 하면 아이들의 통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파이썬의 통합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이들 뱃이라고 되어 있는 요 파일을 마우스를 여러분들이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를 선택하면 바로가기로 이제 누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DLE가 필요한 이제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통합형 이제 그러면 자 바탕화면에 이게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요겁니다. 저도 지금 이미 저는 깔려 있는 거라서 지금 제가 말씀 거듭드리지만 그냥 지금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아나콘다 설치라고 치시면 인터넷에서 검색 가능하세요. 자 여기 지금 요 파일 있죠. 요 파일 아이들 BAT라 되어 있는 요 파일을 바탕화면으로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기 누르시고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드시면 자 이렇게 아이들 뱃이라는 그 바로가기 버튼이 나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가 생성된 아이들 BAT 파일을 가지고 누르시면 요게 생성이 되세요. 파이썬 쉘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통합형 이게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대신에 뭐 스파이더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주피터라는 걸 이용해서 앞으로 이제 보실 거니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실행이 됐는지 제대로 그 파이썬에 깔려있는지 정도만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라는 게 있으면 이게 뭐냐 사실은 간단하게 여러분들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 아시죠? 한글 프로그램처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기다가 이제 쓰시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피터로 많이 하시게 되고요. 주피터는 대화형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문법을 타이핑할 때 연습 삼아서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 꺾음새 3개가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프롬프트에 여기 있죠. 여기다가 이제 명령어를 치시게 되면 이 명령어에 맞는 해당되는 이제 그 코드에 맞는 게 나오게 돼요. 예를 들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자, 파이썬 그 아이들을 여셔가지고요. 여기다가 파이썬 하고 다운표하고 헬로 월드라고 치시면 마찬가지로 요게 생성이 되실 겁니다. 헬로 월드가. 이렇게 명령을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프린트라는 거는 이 글씨를 다운표는 글씨죠. 이 인용된 글씨를 화면에 출력해 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출력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파이썬을 아이들을 잘 까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좀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자 이런 프린트 함수는 반드시 괄호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괄호 하나 치시면 괄호가 또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력하고자 하는 문자는 큰 따옴표로 양쪽을 둘러싸거나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셔도 나옵니다. 이렇게 명령어를 한번 쳐보시고요. 자, 영어뿐만 아니라 한글도 돼요. 예를 들면 한글은 이렇게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다운표를 꼭 쓰시기 바라고요. 자, 요게까지가 여러분들 파이썬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피터에 대한 거는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켜보고 같이 이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주피터를 한번 깔아보실 텐데요. 켜보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아나콘다가 자대로 깔렸으면 여기 보시면 아나콘다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버전 3를 깔았으니까 아나콘다 3라고 되어 있겠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 클릭하시면 자, 이와 같은 프롬프트 화면이 뜹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자, 주피터 노트북을 치시면 자, 자, 요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 뜨시면 자, 여러분들 제일 밑에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주피터 노트북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HTTP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웹상에서 여러분들이 그 명령어를 치시고 직접 그걸 대화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주피터의 장점이거든요. 자, 지금 주피터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브라우저를 통해서 활성화되겠죠. 그럼 브라우저를 어떻게 자동으로 이렇게 활성화될 수도 있고요. 아니시면 여기 밑에다가 요거를 긁으세요. 긁으셔서 네, 요걸 긁으셔서 컨트롤 C 컨트롤 하시고요. 복사하시고 예, 이런 데다가 이제 치시면 됩니다. 명령어에. 자, 이 명령어에 치셔서 네, 여기서 이렇게 불러오셔도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불러와 졌을 겁니다. 자, 불러와 지시면 이제 거의 이제 주피터 이제 활용하시기 바로 직전인데요. 자, 불러와 졌으면 여기 옆에 보시면 U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뭐였죠? 파이썬 3라고 하신, 아나콘다 3에다 가셨나요? 폴더에? 그러시면 이 아나콘다 3 폴더에 있는 화면들이 다 쭉 보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 U라고 되어 있죠? U를 여기 누르시고 파이썬 3라고 되어 있죠? 예, 이 파이썬 3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자, 요렇게 지금 파이썬 화면이 요렇게 뜨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프린트 괄호 하시면 괄호가 하나 더 생성이 되죠? 자, 여기서 뭐 헬로우라고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시고 요 실행 버튼 런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Shift하고 엔터를 쳐셔도 됩니다. 자, Shift하고 엔터를 전 쳤는데 보시면 헬로우라고 이렇게 떠 있죠. 자, 이걸 왜 한 거냐면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피터 위에 보시면 지금 언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을 바꾸시고 싶으시면 지금처럼 저처럼 클릭을 하셔서 자, 여기에 제목을 넣으시면 돼요. 뭐 example 같은 ex라고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아나콘다와 주피터를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좀 이론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제 아나콘다 주피터를 까셨으면 이제 저와 함께 파이썬에 대해서 좀 구조적인 내용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실습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우실 건 바로 파이썬 데이터를 이해하시고 기초형을 다루실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파이썬 데이터 유형을 확인을 하시는 게 이제 가장 첫걸음이시겠죠. 그래서 파이썬 데이터 유형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변수와 자료형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파이썬의 프로그래밍을 아주 기초형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실 거냐. 자, 파이썬 데이터를 다뤄보시고요. 그 다음에 변수와 자료형이 뭔지 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개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함수하고 모듈을 좀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파이썬 데이터를 한번 다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코드만 달달달 외웠는데 될 게 아니고요. 사실은 데이터가 뭔지를 한번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자, 데이터는 보시면 기계 성능과 관계없이 디지털 모든 컴퓨터는 이런 데이터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지원하는 데이터의 표현 방식에 따른 구분은 여러분들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요. 이 화면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수치 데이터하고 비수치 데이터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치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비수치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로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가 수치 데이터를 쓴다라는 거는 결국은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쓰는 거고요. 비수치 데이터는 우리가 뭐 텍스트라든지 멀티미디어라든지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치 데이터는 컴퓨터가 어떻게 알아보느냐? 자, 산술이나 논리 연산 과정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요. 자, 정수나 소수점에 있는 실수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실수라는 표현은 소수점이 있으면 실수고요. 소수점이 없으면 정수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좀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수치 데이터는 우리가 잘 아시는 일상생활 데이터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네, 여기 보시는 텍스트 데이터라든지 뭐 아스키 코드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 아니면 소리나 영상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기 지금 보이시는 여기 비수치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는 대체적으로 이런 수치 데이터를 많이 이용했어요. 정수나 실수로. 자,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가 오기 이전 시대에는 그렇게 처리를 많이 했는데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이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요즘에 최근에 각광받는 건 바로 이 비정형 데이터, 텍스트나 멀티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비켜드릴게요. 다시 한번. 네, 자, 이렇게 보시고, 네, 잘 보이시죠? 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기본 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전에 연산자에 대해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이 플러스 표시는 덧셈이고요. 이 마이너스 표시는 네거티브 한 건 뺄셈이고요. 자, 요거는 곱하기, 요거는 제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나누기. 자, 요거는 뭐다? 나누기 연산 후에 소점 이하의 수는 전부 다 버리고 정수만, 즉 소수점 이하는 나누기에서 버려라 라고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자, 이따 실습해 보실 거고요. 자, 요 표시는 뭐냐? 나누기 연산 후에 몫이 아닌 나머지를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33 나누기 5를 한다면 여러분들 5, 6, 30이니까 몫이 아닌 나머지는 3이 되겠죠. 네, 그런 거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실습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저와 함께 실습 해보실 텐데 화면이 띄어져 있으면 자, 먼저 기본 연산 먼저 해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기본 연산을 자, 여기 저는 좀 미리 준비가 돼서 빨리 칩니다만 여러분들은 천천히 하나씩 보시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기본 연산 플러스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플러스 자, 프린트는 이 화면에다가 이제 자, 나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여기 코드로 돼 있으셔야 돼요. 여기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크다운, 그러니까 이렇게 요 지금 차 표시하는 거 있죠. 단순히 그러니까 메모처럼 입력하는 거요. 그게 아니고 코드라고 돼 있으셔야 컴퓨터는 이걸 코드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요 샵이 들어가 있으면 얘는 그냥 이거는 글씨다, 그러니까 그 코드가 아니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프린트라는 코드는 이 화면에 파이썬에 이 연산을 화면에 보여줘라는 명령어가 되어 있고요. 자, 123에서 456을 더하면 뭐가 될까?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린트 100에서 1004를 더하면 뭐가 될까? 자, 1104가 되겠죠. 자, 이러한 것들을 화면에 표시해줘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 런을 하시거나요. 아니면 쉬프트 엔터를 하시면 자, 제가 지금 쉬프트 엔터를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자, 두 번째 지금 코드 항목에서 보시면 프린트 123에서 456 합친 값이 579 맞나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연산이 명령어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들. 프린트라는 명령어만 아시면, 그리고 이 플러스라는 게 연산이다라는 걸 아시면, 네,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밑에 거는 곱셈이었습니다. 그래서 별표는 곱셈이었죠. 그래서 자, 1004에다가 100을 곱하면, 예, 요 값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기본 연산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연산 속도가 CPU가 있는데 이제 레지스트리를 넘어가는 아주 복잡한 거는 연산 속도가 좀 느려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듭 제곱을 한번 보죠. 거듭 제곱은 여러분들, 거듭 제곱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숫자의 수치가 훨씬 커지겠죠. 연산 과정이 복잡하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여기 샵에 표시를 메모를 해드렸는데, 자, 정수형 산수,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한은 없는데요. 문제는 크기가 너무 크면 연산이 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따라서. 자, 그거를 좀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자, 2의 64제곱이니까 굉장히 큰 수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거는 암기로 불가능한데 파이썬 어떻게 하느냐 볼게요. 네, 바로 0.5초도 안 돼서 지금 답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2의 64 거듭 제곱을 하시면 요 수치가 나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예, 한번 따라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게 있었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있었던 거는 자, 우리가 네, 나눗셈이었죠? 그래서 자, 지금 프린트라고 하시면 명령어가 자, 화면에 표기해줘가 되어 있고요. 자, 5048을 123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게 때로는 정확하게 나눠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소수점 15자리까지만 표기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네, 표기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치셨으면 누르시면 자, 답은 41점 쭉 나오는데 15자리 이상은 표현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요.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자, 지금 똑같은 이제 방법이 되겠고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연산자를 이용해서 좀 더 이 소수점을 다 버리고 싶다라고 하면 똑같은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슬러시 하나만 더 해주시면 요 소점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프린트라고 하고 5048에서 소점 없이 123을 나누면 자, 41. 뒤에 있는 요 소점들이 전부 다 자, 날아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앞서 우리가 명령어를 말씀을 드렸던 거는 자, 나머지를 구한다. 그러니까 다 떨어지고 그 남은 값을 구할 때 그때 어떤 걸 썼죠? 우리가 앞서 표현을 퍼센트 표현을 썼죠.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자, 프린트 33에 퍼센트 표시를 하시고 5라고 하시게 되면 자, 그러면 뭐가 될까요? 자, 이거는 어떻게 나눠 떨어지나요? 자, 5, 6, 30. 즉 30으로 나눠 떨어지고 3이 남죠. 남은 값은 3이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남은 값이 우리가 3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지금 기본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을 지금 아주 기초적으로 덧셈, 뺄셈, 곱셈, 제곱 거듭, 그리고 나머지 요거 연산을 이렇게 한번 보셨는데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쳐보시고 과제를 제가 좀 내드릴게요. 나중에 그래서 한번 쭉 한번 해서 인증샷을 한번 남겨보는 본인이 했다는 걸 알기 위해서 여기 프린트 헬로우 대신에 본인의 이름을 넣으시고요. 본인의 이름 예를 들면 이렇게 누르시고요. 그럼 변회원이 되죠. 이렇게 하면 공평하게 제가 본인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게 이제 기본 연산에 대해서 실습을 하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참, 거짓 이런 거를 우리가 이분용으로 판단해야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자, 참은 이제 뭐가 맞는지, 거짓은 뭐가 틀리지, 이제 아니다 이런 걸 표현할 때 쓰잖아요. 자, 그래서 참, 거짓을 나타내는 연산을 우리가 논리 연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불린이라고 표현합니다. 불린. 자, 그래서 불린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and or not 이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and or not 세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볼게요. 자, and라는 건 뭔가요? 영어로 자, 반드시 A하고 B가 둘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사과하고 포도, 사과 and 포도는 과일이다 라고 표현한다면 자, 이때 사과 and 포도 둘 다 과일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는 과일 이렇게 사례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옆에 좀 직관적인 사례를 보시면 A and B, A하고 B를 포함하면 false다. 요게 그 둘 다 참일 때는 참이고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됩니다. 어쨌든 false로. 다음에 5월은 또는이죠. 둘 중에 하나만 여기 참이 아니라 거짓인데 제가 잘못 쓴 거예요. 자, 둘 다 성립이 돼야 펄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월은 자,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또는 B, A거나 B면 true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A가 나오면 true가 나오겠죠. B가 나오면 true가 되겠죠. 위에 거는 뭐가 달라요? A하고 B가 둘 다 나와야 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인 걸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논리 or not은 뭐냐면 얘는 빼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and B는 A하고 B가 들어가면 이게 true가 아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A하고 B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제가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자, 사과 and 포도는 과일이다 하면 사과하고 포도는 둘 다 과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과 or 뭐가 있을까요? 빨간은 red는 true다라고 하면 사과도 true가 되는 거고 red도 true가 되는 거죠. 5월이니까 또는이니까. 그 not은 사과 and 빨갛은 not. 그러니까 사과하고 빨간색은 빼고 나머지는 다 맞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논리 연산자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주피터로 돌아오시고요. 자, 이제 7번째 행에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연산 뭐뭐 배웠죠? and하고 or하고 not을 배우셨잖아요. 자, 먼저 순차적으로 and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AND 같은 경우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 보시면, 자, 보세요. 프린트, true하고 true and true는 true하고 true를 표현하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자, 둘 다 true니까, 이거 어떻게 나올까요? 논리에서는. true 또는 true and true니까 true만 나올 겁니다, 아마.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코드를 좀 제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rue and true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true and true를 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true가 나오죠. 왜냐하면 true하고 true를 프린트하라고 했으니까 true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만약에 프린트 true하고 and pulse, true하고 and pulse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AND 하고 있는데요. 프린트 하시고 true하고 AND pulse를 누르시고 예, 저처럼 한번 해보시면 자, true하고 pulse니까 pulse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pulse하고 pulse 이렇게 나옵니다. 자, print pulse and true, pulse and true로 하시면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pulse가 먼저 나오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ulse and pulse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까요? 네, 프린트 하시고 pulse and pulse 누르시면 당연히 pulse가 나오겠죠. 자, 그럼 이 차이가 뭐냐? 자, pulse를 더한 거니까요. 각각에 네, 그 true나 pulse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네, 아까 pulse가 나오거나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5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월을 한번 쭉 연습을 해볼 텐데요. 자, 5월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만약에 true or true라고 돼 있으시면 여러분들 뭐가 나올까요? 자, true하고 true가 돼 있으시면 당연히 true가 나오죠. 둘 중에 하나만 포함을 하고 있으면 지금 true가 나오는 거예요. true or true니까요. 이거는 예, 당연한 거고요. 자, 이번엔 프린터, 프린트 이 표현해줘라. true or false, true 또는 false다 라고 하면 역시 true가 나옵니다. 자,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false면 뭐가 나올까요? 이번에는 자, 프린트 or를 연산자를 하고 있는데요. false or true면 이거는 당연히 true가 나오겠죠. 뒤에. 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지금 참에 몇 개 나오죠. 자, false and false는 당연히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둘 다 false니까 false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요런 것들 우리가 보셨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자, not을 한번 해볼게요. not. 근데 프린트를 해라. 자, 출력을 해라. 근데 not true다. true는 아니다. true는 아닌 걸 프린트하라니까 false가 나오는 거죠. 당연히. 자, 마찬가지로 한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자, 프린트해라. not false. false가 아닌 걸 프린트하니까 true가 나오겠죠.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한번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 치시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간단한 연상 과정이긴 하지만 파이썬을 이해하시려면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이제 이런 논리 연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건 비교 연산입니다. 자, 비교 연산인 게 뭐냐? 자, 비교라는 건 우리가 한 그룹에 비해서 다른 그룹이 크다, 작다,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할 때 비교 연산이라고 하잖아요. 자, 보시면 이퀄 두 개는 값이 동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퀄 두 개를 쓰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A 이퀄 두 개 쓰시고 B라고 하시면 이것은 false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까 보셨던 조건 논리 연산하고 같이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느낌표가 들어가면 뭐냐? 값이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자, A하고 B가 동일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 우리가 이거를 글씨로 쓴다면 요렇게 하고 가운데 이렇게 쓰실 거 아니에요? 그쵸? 요렇게 하시겠죠. 만약에 하시면 여러분들이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요렇게 하셨을 거예요. 여기 안 나오네요. 자, 우리 이런 표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요 표시가 여기서 안 되니까 요렇게 하는 거예요. 느낌표를 쓰시고 네, 하시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쪽 꺾음새는 왼쪽 값이 더 크다.
자, 오른쪽 꺾음새는 왼쪽 값이 오른쪽 값보다 더 작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이 더 큰 거죠. 자, 이거는 크거나 동일하다. 예,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뭐 초과, 미만,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걸 쓰는 거고요. 이상, 이하라고 하는 거는 그 값을 포함해서 더 작은 거, 그 값을 더 포함해서 큰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 이퀄 표시를 같이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습을 요것도 한번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교 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비교. 자, 그래서 비교 연산을 한번 하시려면, 자, 프린트, 한번, 지금까지 기본적인 우리가 명령은 프린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5가 2보다 크다. 라고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크다라니까 우리가 꺾음새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펄스가 아니라, 예, 저 직접 한번 쳐볼게요. 자, 네. 5가 2보다 크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예, true. 자,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5가 2보다 크다, true라고 하는, 네, 우리가 요 연산자를 한번 해보는 거였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숫자를 비교를 해볼 텐데요. 자, 우리가 같다, 다르다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얘랑 지금 그 주피터, 그러니까 파이썬이랑 같이 우리가 대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같다, 다르다라고 할 때, 자, 7, 요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요거를 두 개 해주셔야 돼요. 요거를 붙여서 두 개 연속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7. 자, 7하고 7이 같다. 이거 하면 얘 당연히 true가 나오겠죠? 예, true. 그러니까 지금 퀴즈를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 파이썬하고. 자, 만약에 틀렸으면, 펄스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하고 5가 다르다. 라고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자, 프린트. 다르다는 지금 느낌표죠. 느낌표하고 이꼴을 치시면 다르다인데. 이것도 true가 나오겠죠? 자, 7하고 5는 다르잖아요? 자, true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똑같은 건데 한번 해볼게요. 이게 7하고 7이다 한번 해보세요. 7. 그러면 펄스.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방금 전에. 자, 보세요. 7하고 이건 아니다라는 표시잖아요. 연산자가. 7하고 7이 아니야 라고 하면 당연히 같은 건데 아니다라고 표시를 했으니까 잘못된 거다. 거짓이다라고 지금 얘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이썬이. 자, 근데 만약에 다른 걸 넣어볼게요. 6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그걸 같이 하는 거 맞아 라고 지금 이렇게 서로가 지금 대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파이썬하고 이렇게 주피터랑 대화를 해주면서 좀 친근하게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뭘 하실 거냐면요. 자, 문자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숫자잖아요. 근데 파이썬은 문자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파이썬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자, 프린트 하고요. 파이썬하고 자, 요 표시 뭐였죠? 예, 이거 같다라는 거잖아요. 파이썬과 파이썬이 글자 같냐? 라고 물어보면 얘가 당연히 같다, true, 맞아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다르게 해볼게요. 파이썬하고 파이썬이 아니라 파이썬하고 변혜원하고 같냐? 예, 변혜원하고 같냐? 라고 하면 얘가 펄스 가짜라고 그러죠. 아니라고 그러죠. 파이썬하고 변혜원 어떻게 같아? 다른 걸 쓰잖아 라고 얘가 지금 알아차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파이썬하고 소문자로 한번 해볼게요. 앞에 거를. 자, 형태는 같은데 요 앞에 이니셜을 좀 다르게 했어요. 소문자로. 그쪽 지금 사이에 보이시죠? 자, 그럼 이거 같냐라고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것도 지금 얘가 알아차린 거예요. 얘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파이썬이 지금 이거 펄스야, 가짜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같지 않냐 그러면 이거 다른 거냐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파이썬한테 프린트. 자, 파이썬하고 요하고 다른 거니? 라고 물어보면 얘가 뭐라고 할까요? 맞아, 다른 거야 라고 지금 true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서로 다른 거야 라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직접 명령어를 인식한 걸 친 게 아니라 지금 파이썬이 이것을 자동적으로 자기가 지금 연산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밌죠 여러분들? 예. 근데 처음엔 재밌는데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에러가 많이 나오면 파이썬은 에러가 나오는 순간 예, 돌아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어차피 지금 요 단계에서 에러가 나오기는 드물 거예요. 예, 이때는 뭐 재밌게 지금 따라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문자 말고 부등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등호. 자, 우리가 아까 부등호에 초과, 미만, 이상, 그 다음에 이하를 배우셨잖아요. 자, 먼저
자, 1보다 큰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퀴즈를 내는 거예요. 저 파이썬한테. 자, 프린트. 자, 출력해라. 자, 1이 2보다 크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1이 2보다 커?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야, 1이 어떻게 2보다 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파이썬아,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1보다 2가 더 크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파이썬이, 네, true. 맞아. 당연히 2가 1보다 크지. 나의 지능은 그래도 내 인공지능이지만 우수해.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부등호를 지금 우리 연습하는 거예요. 자, 프린트 쳐보시고, 1하고 1이 1 이상이니, 그러니까 같거나 크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 크거나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는. 자, 그럼 뭐라고 응답을 할까요, 파이썬은? 맞아라고 했어요. 자, 왜? 같다라는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자, 1 이상에는 여러분들 1을 포함해요, 안 포함해요? 1 이상은 1을 포함하죠. 여러분들이 20세 이상이다라고 하면 20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18세 이상 성인 영화다 할 때 18살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만약에 18세를 초과하는 나이만 볼 수 있다라고 하면 19세부터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파이썬은 맞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부등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프린터. 그러면 1은 1보다 이하의 1이 포함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얘도 당연히 true라고 얘기하죠. 자, 왜냐? 이하라는 말에는 2를 포함을 하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이게 부등호가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1 미만의 1이 포함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죠. 얘가 false,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어때요 여러분들? 예,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문법이 되겠고요. 객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하고 그러면 1.0하고 같냐? 한번 요거 물어볼게요. 자, 프린트 1하고 요거는 같냐라는 거죠. 부등호 두 개. 그 1하고 소수점까지 표시하는 요 객체가 같은 거냐? 얘가 당연히 같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파이썬이. 1하고 소수점하고는 같구나. 자, 그러면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is라고 하는 우리가 부등호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1은 1.0이냐? 이걸 물어보는 프린트 1 is 1.0이냐? 라고 하면 얘가 당연히 자, 요 의미가 뭔지 우리가 얘기를 해달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네, 우리가 요 신텍스 워링, 그러니까 요거 지금 뭐가 지금 이 의미가 뭔지 요걸로 사용한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 그러니까 is가 이거냐, 네가 말하는 게 지금 요거냐. 그러니까 이게 요 에러 가상의 에러인데요. 이렇게 간단한 거는 파이썬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요걸 다시 네 복사해서 요거를 그 네가 원한 게 요거냐. 네, 요거 두 개, 이거 is를 요걸 한 거냐, 같은 거냐, 그러면, 네, 그때는, 이거 띄어쓰기가 안 돼서 그래요. 자, 라인 1에서, 자, 네. 자, 이렇게 해서, 띄어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이거 true라고 했죠. 지금, 이거 왜 그냥 띄어쓰기 안 되면 이렇게 알려줘요, 얘가, 에러가. 신텍스가 뭐가 문제가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 표시 보이죠? 요 꺾음새, 요게 띄어쓰기, 요게 지금 뭐가 문제 있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라인 첫 번째.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제가 이 부등호로 연산을 모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프린터 is not, 그러니까 1은 1.0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마찬가지로 네, 네가 원하는 게, 그러니까 이 파이썬이 좋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러를 어느 정도는 기본 문법에서 에러는 우리가 찾아줍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머신러닝 돌리시다가 보면 기본 문법 상에서 에러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해 찾으셔야 돼요. 이건 지금 나와 있죠. 보시면 신텍스 원리, 그러니까 뭔가 신텍스가 뭐 잘못됐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이썬이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is not이라는 게 너 설마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부등호를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느낌표로 아까 제가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야? 네가 이거 얘기하는 거면 is not은 이걸로 바꿔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해볼게요. 그러면 이 프린트 is not을 우리가 is not이 아니라 자, 다운표를 하고 요거를 했어요.
자, 정확하게 들어갔으면 이렇게 지금 표시가 보라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돌려보면 네, 지금 이것도 자,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했죠. 요 표시 지금 보이시죠? 요 밑에 꺾으면서 이거 띄어쓰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신텍스가 뭐 이상해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칸 띄었죠? 한 칸 띄었죠? 이렇게 해서 치시면 자, 1은 1이 아니야 라고 하면 펄스. 그러니까 1은 같다라고 해야지 1은 1과 달라라고 하면 이거는 거짓말이야 라고 지금 얘가 파이썬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어때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따라오실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어서 볼게요.